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의 감독으로 일하는 마지막 일주일이 될 수 있다는 영국 현지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부진과 졸전 속에서도 경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빡빡한 일정 속에 부상 선수가 많았다는 변명이 통했기 때문인데요. 8일이나 쉬고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 채 치른 아제트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패배 이후 이어지는 두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상대할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 후임 후보 1순위에 올려놓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직접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감독직 장례식을 열어주게 될 거라는 현지 유력 매체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 양팀 선수단 최신 상황과 전술 분석, 현지 전문가 승부 예측 내용을 총정리해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월 8일 토요일에 열린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돌풍의 행보를 이어가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의 1대0 승리를 거두고 리그 3위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브라이튼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풀럼과 홈경기 2대1 승리로 리그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권의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11위까지 올라섰고 입스위치 타운은 강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선두 리버풀은 사우샘튼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내리 3골을 넣고 뒤집기 승리하며 승점 70점에 도달했고요. 에스턴 빌라가 브렌트포드 원정 1대0 승리를 통해 최근 주춤한 기세를 반전시키면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에버튼과 1대1로 비기면서 양팀 나란히 잔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점을 얻었는데요. 3월 9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첼시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가 토트넘, 본머스의 경기와 함께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첼시는 현재 승점 46점으로 5위인데 맨시티가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 패배하면서 승점 47점에 멈춰 있거든요. 즉 첼시가 레스터를 이길 경우 승점 49점이 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4위권으로 올라서게 되고 맨시티는 다시금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자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맨유는 강등권 추락의 위기 속에 아스널 원정에 나서고 아스널은 현실적으로 선두 리버풀을 추격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이 경기 승점 3점을 얻지 못한다면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조기 우승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1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웨스트햄 대 뉴캐슬의 경기로 28라운드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토트넘은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 현재 리그 순위가 13위이고 12위 브렌트포드와의 승점 차이가 5점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순위 변화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경기를 질 경우에는 에버튼, 맨유와의 승점 차를 벌리지 못하면서 다시금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이가 10점 이상 벌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리그 강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로파리그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 직후 많이 쉬지 못하고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을 치러야 하는 토트넘은 그 경기에 올인할 것이다. 즉 이번 경기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조금은 안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토트넘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를 상대로 대충 경기를 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시면 본머스 역시 이번 경기는 필사적으로 임할 겁니다. 지난 주말에 치른 FA컵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이기고 8강에 올랐거든요. 문제는 그에 앞서서 울버햄튼,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리그 순위가 9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리그 순위만으로도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했던 본머스가 최근 이 2연패로 인해 흔들렸던 것이죠. 그에 앞서 에버튼과의 FA컵 경기 승리, 사우샘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승리는 양팀 모두 객관적 전력에서 본머스보다 아래라고 평가받는 데다가 리버풀과의 홈경기 0대2 완패를 통해서 이제 이라올라의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라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 일주일 푹 쉬고 경기를 치를 만큼 지친 토트넘을 상대로 수세에 몰려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0대4 참패에 이어 에스턴 빌라와 FA컵 32강전 탈락으로 인해서 국내 컵 대회를 모두 탈락한 가운데
맨유, 입스위치 그리고 그에 앞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까지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달리면서 반등하는 듯 했지만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0대1 패배에 이어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패배를 통해서 다시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역대 15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10승 2무 3패로 절대 우세하지만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를 상대로 한 전반기 대결 지난해 12월에 본머스가 홈에서 토트넘에 1대0으로 이겼거든요. 1대0이면 간발의 차이 아니야? 지난 시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번이나 이라올라 감독을 이겼으니까 이거 팽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경기 내용은 본머스가 토트넘을 압도했고 3-4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 결정력 문제로 한 골밖에 못 넣었던 내용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 본머스가 토트넘을 이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BBC 공영방송에서 승부 예측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서튼 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해설위원은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해왔던 인물이지만 이제는 돌아선 것 같아요. 이 경기 앞두고 내린 분석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경우 이라올라를 차기 감독으로 원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며 승부 예측을 시작했고 이 멘트는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심정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멘트거든요. 현재 이라올라 감독의 주가가 매우 높지만 본머스의 감독으로 5위권에 진입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감독직과 연결되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토트넘 고위층에서 이라올라 감독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편 토트넘은 올 시즌이 리그 순위를 몇 위로 차지하느냐보다 유로파리그에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달려있다 보니까 솔란키, 반더벤, 로메로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선수들의 감각이나 몸 상태를 위해서 알크마르와의 2차전에 뛰게 할지 아니면 이 경기에 먼저 뛰게 해서 더 끌어올릴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 이미 올 시즌 토트넘을 한번 이긴 적이 있었다고 알리면서 본머스가 이번 경기도 빠르게 전진하는 축구를 통해서 강한 전방 압박으로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는 토트넘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이번 경기 분명 골이 나올 건데 토트넘도 몇 골은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본머스도 최근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이라인의 뒷공간을 허용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난타전 끝에 2대2로 비길 것이다. 조금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해주는 그런 예상이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더 스탠다드는 냉정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본머스가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승부 예측을 했는데요. 토트넘이 분명 경기력 면에서 최근 부진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책을 발휘하는 그런 정신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알크마르와의 리턴 매치가 더 중요하다. 그 경기보다 더 이 경기를 중요하게 준비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힘을 조금 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과 더불어 본머스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원정팀인 본머스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밀 데이터로 매우 객관적으로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는 아예 본머스가 3대1로 완승을 거둘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많은 배당률, 베팅 업체에서의 평가가 본머스가 이번 토트넘 원정에서 더 유력한 승리팀이라고 꼽히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올 시즌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얼마나 추락을 했는지 그리고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본머스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어요. 토트넘은 올 시즌 27라운드 경기까지 무려 14번이나 패배하면서 패배한 경기가 절반을 넘어섰고 리그 순위 봤을 때 하위 4팀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이 졌을 정도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향방은 유로파리그 알크마르와 홈 경기에 달려있다 보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이 경기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낄 거라는 것이죠. 지난 경기 본머스가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때 슈팅이 21개나 있었고 기대 득점은 3.71골이니까 실제로 최소한 3골, 많게는 4-5골도 넣을 정도의 본머스의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은 본머스가 체력도 더 앞서고 미드필드진의 기동력, 수비 집중력에 있어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가 압승 거둘 것이다. 게다가 앙투안 세메뇨가 엄청난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토트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 그리고 그 사이 공간 오른쪽 센터백과의 사이 공간에 잘 공략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잘 활용해서 세메뇨가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본머스의 최근 성적을 보면 분명 최근 조금 흔들렸어요. 울브스에게 패배한 거나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 확실한 패배를 겪은 것은 본머스 역시 최근 힘이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지만 중요한 점은 울버햄튼과의 FA컵 리턴 매치에서 결국 승부차기로 이겨내면서 서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에반 이우송 선수도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것이죠. 본머스의 평균 위치, 최근 울브스와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머스 역시 토트넘처럼 하이라인에 전방 압박, 상대 지역에 많은 선수를 놓고 경기하는 매우 유사한 철학을 갖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롱패스 속공 이런 역습 패턴도 잘 가져가고 무엇보다 카운터 어택을 적절하게 가미하면서 라인 컨트롤이 되는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무지성 전방 압박을 하는 포스테코글루의 축구와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성이다 보니까 토트넘 고위층이 이라올라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부상 선수들이 꽤 있었지만 차차 돌아오고 있기도 한 본머스인데요. 양팀의 결장 선수를 보면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가 최근 팀 훈련을 하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중하게 복귀시킬 거라고 했고요. 데안 쿨루세스키는 3월 안에 복귀가 어렵고 히샬리성도 아직 출전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알크마르와의 16강 1차전 경기에서 후반전 교체 투입되면서 복귀전을 치른 솔란키는 그 경기에 다시 부상을 당하며 교체 아웃되긴 했지만 솔란키에 대해서는 큰 부상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로파리그 경기이다 보니까 큰 부상이 아니라 곧 돌아올 수 있지만 본머스와의 경기는 출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차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라이언 크리스티가 미드필드 라인에 빠지는 건 아쉽지만 위날, 세네시, 아라우호 그리고 스미스 중에서 세네시 정도만이 핵심 전력이지 나머지 선수들은 이미 이탈한 지 오래됐었고 징계 문제로 빠지는 자바르니가 센터백 라인에 없는 것 정도만 조금 우려되지 이전에 10명에 가까웠던 본머스 역시 많은 부상자들이 있던 상황보다는 개선된 스쿼드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 본머스가 분명 월등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본머스의 최근 득점 패턴 바로 직전에 있었던 FA컵 울브스전을 보시면 울브스 역시 하이라인 전방 수비를 하자 그 뒷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렸던 수비수 힐의 롱패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롱패스를 오른쪽 측면 뒷공간으로 빠져들던 세메뇨가 이어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를 맞고 흐른 공을 더 빠르게 쫓아 들어갔던 에반 이우송이 태빈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에반 이우송이 부상 이후 완벽하게 본인의 신체 컨디션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세메뇨의 개인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의 롱패스로 3형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들은 토트넘 수비가 언제든지 공략당할 수 있는 패턴이겠죠.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61분에 왼쪽 풀백 케르케즈가 밀어준 공을 클라이버르트가 이어받아서 때렸던 과감한 중거리 슈팅 원더골은 특히나 클라이베르트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벼락같은 슈팅, 원더골, 중거리 슈팅 득점을 많이 올린다는 점에 있어서 하이라인 수비를 하기도 하지만 수비로 전환될 때 수비형 미드필드 커버 능력, 중앙 지역에서 센터백 앞을 커버하는 선수의 숫자가 부족하고 퀄리티가 부족한 점들이 토트넘의 약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앞공간에서 사전 슈팅을 막지 못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토트넘이 비슷한 패턴으로 실점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본머스 역시 비슷하게 실점을 한다는 면이 있는데요. FA컵 울브스전 선제골을 넣었지만 동점골을 내줄 때는 마테우스 쿠냐가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을 때릴 때 오히려 뒷공간을 우려해서 물러났다가 압박을 못해서 슈팅을 쉽게 내주고 말았던 장면이 있고요. 또 브라이튼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75분 뒷공간을 한 번에 때려놨던 롱볼에 당했어요. 이 롱볼을 민테가 뒤로 흘려준 걸 아이아리가 연결해주고 리터가 스루패스 주고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던 웰백이 기가 막힌 마무리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결승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 역시 본머스도 하이라인 수비 또 공중볼 경합 상황 뒷공간이 무너지는 침투 커버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토트넘과 같은 수비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 본머스의 문제이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리하게 빌드업만 지시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나 혹은 존슨이라든지 오도베르 혹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역습형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 라인을 뒤로 내렸다가 상대의 하이라인 뒷공간을 한 번에 파고드는 그 능력만 잘 활용을 한다면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점을 했을 때처럼 한 번에 손흥민 선수에게 빠르게 공만 연결해주고 전환 패스만 잘 해줘도 충분히 본머스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점만 잘 준비하면 실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점을 하더라도 득점을 더 많이 해서 결정력에 있어서는 분명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토트넘에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주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감각을 살려줘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예상 명단 살펴보시면 모든 매치에서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어요. 영국 현지 그리고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부진했다, 더 빨리 패스해야 됐다, 주급을 깎아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스쿼드닷컴은 손흥민, 텔, 존슨의 3톱을 예상했고 더 스탠다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오도베르가 왼쪽,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할까라는 전망도 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티셀의 최근 부진에 대해서 그의 주 포지션은 원래 왼쪽 측면이고 그 자리에서 잘하기를 바라고 데려왔던 것인데 솔랑키가 부상을 당하면서 텔이 중앙 공격수를 맡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고 텔이 왼쪽 측면으로 갈 가능성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텔, 손흥민, 존슨을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손흥민 선수가 원톱일지 텔이 원톱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는 것이죠. 인터넷 매체 나이트미닉 같은 경우도 마이키 무어와 베르너는 이번 경기도 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준 경기에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선발로 나올 거라고 했고, 어쩌면 그 점은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 즉 본머스와의 경기도 만약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모습 보인다면 알크마르와의 정말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쪼크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앞날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앞날, 그리고 토트넘의 앞날 모두에 아주 큰 열쇠가 될 겁니다. 리그 순위가 토트넘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플랜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후스코드닷컴은 이번 경기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전반기 맞대결에서 패배했지만 알크마르 원정에서의 부진을 떨쳐내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각적인 대응을 선수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결국 토트넘이 힘을 빼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본머스의 공격력 막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슈퍼컴퓨터를 통한 1만 회 시뮬레이션으로 승부를 예측하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는 홈팀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39.1%로 근소하게 앞서고 본머스의 승리 확률이 36.6%, 즉 많은 예상과 달리 토트넘이 그래도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그래도 베팅 업체들의 냉정한 평가에서도 토트넘이 승리 확률 41%, 본머스가 35%, 무승부 24%로 홈팀 토트넘의 승리 2대1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토트넘이 항상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내는 팀인 것처럼 본머스 원정에서 질 거다, 박살날 거다라는 예상을 깨고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해결사로 우뚝 서면서 언제나 자신을 향한 의심과 비판을 경기력으로 답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안방에서 자신의 결정력을 재발휘하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대로 본머스전 패배에 이어 유로파리그까지 탈락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경질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입중계 알림, 그리고 이후의 분석 영상, 현지 반응, 현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 빠르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